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시장에 있는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고구마 줄기처럼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 오프닝 할 때? 시장에 있는 이슈를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하나 다 캐서 전달해드린다고. 그때 제가 할 말을 까먹어가지고 애드리브를 했는데, 그 고구마 줄기 왜 안 해주냐고 요즘 댓글이 달려가지고 오프닝 할 때 살짝 해봤네요. 선생님, 지난 시간 우리가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배구조 이야기를 조금만 다뤘다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회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현대차만 지금까지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걸 정의선 부회장이 미리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삼성그룹은 이것도 욕먹을 수 있겠지만 긴장돼. 그리고 귀가 더 쫑긋거려. 뭐라 그럴까, 내 한 몸 바쳐갖고 내가 다치더라도 이거를 해서 전화자체나 뭐 해갖고 우리 회장님을 위해 이렇게 밀고 가서 충신들이 많구나, 삼성에. 그런 구조가 됐다면 현대차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삼성그룹이라면 여기는 쌀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노조가 너무 강하고, 노조가 너무 강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네요. 선생님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그거를 할 만큼 보이지 않게 또 정몽호 회장님이나 솔직히 그 밑에 단의 힘들이 너무 세고. 맞아요. 사실 노조하면. 노조도 세고, 정몽호 그 회장님 같이 센 분들도 1세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님이 이제 그 정몽구 회장님 측근들이나 이런 거에서 내 힘으로 가는데, 이건희 회장님도 한 10년 걸렸거든. 그 기존의 세력들을 좀 이렇게 하고 물갈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세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창업 공신들을. 그렇지.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거의 교통정리한 것 같아. 그 교통정리하느라고 이 시기를 놓치고. 그랬구나. 교통정리 이제 하시느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잡아갖고,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다다닥 됐다면, 현대차 그룹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이후에 현대그룹이 현대차 그룹, 현대그룹,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나뉘어지면서 현대차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공신분들이 엄청 파워가 또 그런 지지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창업 공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노조 힘을 또 사용했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공생관계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 대주주들의 탐욕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날 이 시점에 갑자기 우리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소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현대글로비스 이야기를 살짝 또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뭔가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안에 하셔야 돼. 뭘요? 이런 지배구조. 지배구조,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를 하는 해소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방법이 상속받는 방법이야. 근데 그거는 자금이나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 그러면 이거를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를 합병시키는 방법?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현대차 그룹은 도대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이게 복잡하다고 하는 건지,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집어줘. 또 공부. 이야. 선생님,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제가 편집할 때마다 민망해요. 이야. 또 칭찬해 주시니 열심히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부끄럽네요. 현대차 그룹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잖아요. 현대자동차를 현대모비스가 21.4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의 6.87%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5.78%.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또 이게 복잡합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비스 4.8% 가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또 0.69%를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줄기를 따져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33.88%를 가지고 있고 기아자동차가 현대제철을 17.27%, 또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5.79%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데도 여러분들 저게 뭔 소리 하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을 6.87%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려져? 저는 공부를 해서 그려지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면서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정말 이게 후계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지분율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연결고리 가운데서도 정혜선 부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현대모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현대차 그룹 전체를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지배를 하는데 현대모비스 지분은 정몽구 회장님만 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복잡하지. 이걸 단순하게 그러면 정의선 부회장님으로 딱 모아봐. 그러니까 나중에 대빵이 돼야 되니까. 그럼 정의선 부회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이 뭐야? 현대글로비스 23.29%. 그렇지.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키워갖고 뭐 해야 돼? 현대모비스를 갖고 오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하고 합병하면 오히려 뭐라 그럴까, 현대모비스 가치라든지 이런 게 크고 하니까 현대글로비스 요게 합병비나 이런 게 쪼그라들겠지. 그러면 나는 머리 쓰려면 현대글로비스를 키워갖고 1대1은 안 되겠지만 이거에 비중 높이는 전략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고,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개인 정의선 부회장이 이 가치가 높아져서 이 담보 가치가 높아진 것 같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먼저 하겠지. 그 현대글로비스 가치 높이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선생님 2018년도에 이미 현대글로비스를 지주사로 하려고 했었대요. 현대그룹.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낮추고 현대글로비스를 높이려고 했는데, 아니 누가 봐도 현대글로비스가 매출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거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게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번은 뭔가요? 2번은 정부 회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받는 거. 그럼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번 선택보다 1번으로 갖는 거다. 그러면 아까 처음 좋은 얘기 했잖아.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 그리고 국제적 물류. 그러면 이 비즈니스 툴에서 하면 매출단, 간단히 얘기해서 현대차 중고차 시장이나 완성차의 뭐 발음이 안 돼. 에어비앤비? 그리고 뭐 이거를 글로벌 마케팅화 시키는 거야, 글로비스가. 그럼 글로비스가 물류잖아. 앞으로 물류의 주도 시대에 우리가 불고 있잖아. 그러면 현대차 글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가지만 여기에 중고차 시장에 전 세계를 뿌려드리고 그 매출단이 글로비스로 같이 포함되면 전기차로 가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럴 때 대체도 중고시장에서 풀어줘갖고 이거를 하나의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단 키우는데 플러스 알파를 역할하면 정의선 부회장님이 개인 23%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겠지. 이 작업을 일단 제일 먼저 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현대글로비스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매출단을 다른 데서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지난 2015년도 2월 기준으로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데 2015년 2월 29.9%까지 낮추면서 딱 그 30%에 딱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상장 비상장 상관없이 20%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대요. 그럼 현대글로비스의 매출단이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거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쨌든 그 외적인 걸로 매출단을 높여서 지주회사로 하든가 아니면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거죠. 이거부터 이 20%딴 게 더 커지면 요게 그러니까 뭐 요 부분이 줄어들겠지. 그러네. 다른 매출이 더 많아지면 이거를 굳이 뭔가 바꾸지 않아도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하겠지. 그러면 또 여기에 방법이 M&A나 다른 사업 비즈니스 툴을 키우는 이 작업이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럼 혹시 선생님 최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게 나왔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걸 합쳐주거나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기업에서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나눠가지고 다른 기업이랑 합쳤잖아요. 현대그룹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그 찌라지에는 나온 적이 있어. 아 그래요? 현대모비스의 일부 알짜부분을 현대글로비스를 분할시켜서 이렇게 가는 그 시나리오 있는데 그거 하면 또 LG화학 같이 이 모비스 주주들이 그쵸.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을 거야 솔직히. 근데 선생님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현대차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 안에는 있다고 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그래서 내가 추천을 현대모비스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럴까 봐. 어쨌든 가치가 현대모비스 주가가 낮아져야 가치가 낮아져야 그렇지. 지배구조에 그거를 갖고 갈 정리할 거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눌러버리는. 옛날에 삼성물산 갖고 올 때도 계속 그걸 작업이 있었었거든. 마찬가지로. 그럼 선생님 현대모비스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갖고 있느니 만도나 현대글로비스로 바꾼다.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글로비스로. 좀 정의선 씨 개인이 23% 이거 키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목격의 1차로 간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라든지 회사의 모든 정책이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할 거다. 글로비스 키우기에. 그래야 부자를 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저 한전부지의 건물 지은 완성 시점을 나는 내가 회장이라면 타임 잡겠어.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GBC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시대를 여는 거죠. 그렇지. 그런 어떤 뭔가 다 연결이 되려. 왜냐면 제가 선생님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다 조각조각인 거예요. 수소차랑 그리고 지배구조도 문제가 있고 그 GBC 타워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갑갑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글로비스를 이렇게 해서 부자를 띄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의 시대를 새 시대를 연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치. 이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는 거 있죠. 그 목표 때까지 물류나 현대글로비스나 그 모바일 오토 이런 시스템이나 수소 인프라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 규제라든지 그러면 거기가 중점이 되기 위해서 뭐야? 영동대교 지하와 잠실 인프라, 삼성역, GT 이런 에너지를 글로 다 총력을 모여갖고 여기 그 건물 하나가 건물로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나 전 세계 글로벌의 중심 센터가 딱 되게 거기에 중심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님이 아니라 회장님. 근데 정몽구 회장님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 작업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난 정몽구 회장님 찌라지가 맞는 것 같아. 뭔가 이제 어딘가 편찮으신 거는 그러니까 맞을 거다? 이제 의사결정력이나 여러 가지 뭐 건강 상태는 유지할 수 있어도 의사결정 상태라든지 이렇게 신격호 회장님 스타일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속도를 내야 돼.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님은 나는 그래도 행운아라고 생각해. 어떤 부분이요? 재벌 3세라서? 아니 같은 남자 형제 없어. 없어. 그 누나만 맞아. 있나? 동생. 다 그리고 심지어 집은 몰빵이야. 그게 얼마나 행운인데. 그게 아들이 없어. 근데 정몽구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만 더 있어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정의선 부회장님도 얼마나 다인가. 그럼 선생님 정의선 부회장님 지분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많고 기아차 뭐 1.74, 이노션 2%, 현대오토에바 1.95, 현대차 2.35, 현대엔지니어링 11.72. 근데 선생님 설인개발을 100% 갖고 있더라고요. 이 설인개발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뭐 글쎄 나도 설인개발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지분을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현황을 제가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현대적으로 관련돼서 있는데 맞아. 설인개발이 있어서 그 부동산 임대 그 관련 모든 현대차 그룹에 그럼 SK D&D 같은 거예요? D&D 같은. 그럼 이거는 상장 안 할까요? 왜냐면 SK D&D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회사니까 이게 더 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지분이 100%니까 어떻게든 활용하지 않을까 아니, 했는데. 나중인 것 같고 오히려 현대차 지분하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같이 키우고 이거에 집중하지. 그럼 선생님 현대자동차가 되게 중요한 건데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의 지분도 없고 현대차 지분 미비하잖아요. 그럼 이런 지분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갖고 가는 그 구조로만 갈까요? 그치. 옛날